네, 오늘 과연 돌파가 가능할까 의구심이 계속 커지는 시장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힘을 내고 또 돌파 가능한 종목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두 분 어렵게 모셨습니다. 백인현 매니저, 이화진 과장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저희 매일경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분들이지만 오늘만큼은 어렵게 만났다라고 포장을 해봤습니다. 그만큼 두 분의 도움이 그 절실히 필요한 오늘장인데요. 어떤 특징주들이 있었는지 그 안에서 옥석을 한번 가려볼게요. 여러분들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순서 만나보시죠. 첫 번째 특징주의 경우에는 동방입니다. 오늘 물류주들이 뜨거워요. 지난주의 경우에는 해운과 관련해서 이 물류주들의 움직임이 좀 덜 움직였었는데 오늘은 홍해 리스크 고조로 인해서 동방의 주가를 포함한 물류주들의 주가가 크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추가 상승 가능할지 두 분의 생각 주시죠. 백인현 매니저, 이화진 과장 모두 매수 매도 의견이 좀 나뉘어졌네요. 사실 전 여기서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살짝 하기도 했는데 먼저 백인현 매니저는 동방 매수 버튼을 눌러도 된다라고 해주셨거든요. 현재 이 가격대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요? 일단 조정시 매수 의견 드리고 있고요. 사실 동방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해운주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던 거는 홍해 이슈 때문에 뭐 흥하해운이라든지 대한해운 같은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었는데 실제 동방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지난 쿠팡과 이제 옛날 파트너사로 인해서 쿠팡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동방도 실적이 가파르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 실제 동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132억 원 종목인데 지금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 241억 원까지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영업이익이 나온 상태이고 사실 일단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하더라도 시가총액이 한 1,3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홍해 이슈로 많이 급등을 하긴 했지만 조정을 받는다라면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라면 다시 한번 투자 기회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시 매수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물론 상한가니까 매수도 불가능하고 그렇죠.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건데 그럼 이 조정시 매수라는 거는 이 이슈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는 거잖아요. 아니요, 일단 그 전반적으로 해운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홍해 이슈로 단기 테마성으로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네. 실제 오늘 같은 경우 상하이 컨테이너 오임 지수도 한 16% 정도 급등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해 이슈가 만약에 소멸된다라면 관련 종목들이 동반해서 하락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 동방이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분할로 접근해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화진 과장님은 하지만 매도 의견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면도 같이 들어보고 싶어요. 네,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한 5월쯤에 정상화 된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네. 뭐 최근에 파나마 운하 관련 가문 소식으로 인해 그리고 이제 홍해 관련 이슈가 있긴 하지만은 물론 예전에 수에즈 운하 때 2021년 한 1월, 2월쯤에 그때 이제 HMM 관련 종목들이 그냥 몇 배 이상 좀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방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0만 주 정도 물량이 좀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내일도 매수 관점에서 들어갈 수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느 정도 계속 여기서 추가적인 이상 3상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물론 대표님 말씀님처럼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는 있을 수는 있겠죠. 결국에는 이게 운임에 대한 상승이 어느 정도 당분간 계속 저는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면은 이게 사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게 과연 접근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관련해서는 기회가 그렇게 있을까라는 좀 생각도 좀 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매도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동방 갑자기 뜨거운 테마로 나왔습니다. 근데 매도, 매수 의견 나뉘어졌고요. 조정시 매수, 분할 매도니까 타이밍을 한번 잘 잡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오늘 시장 하락의 또 큰 아픔, 반도체주 보시죠. 오늘 제주 반도체랑 네오셈은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많은 반도체주들이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친미파 대만 총통 당선으로 인해서 국내 반도체주들이 약간 움찔하는 모양새인데요. 기회로 봐야 될지 시련으로 봐야 되는 건지 두 분의 생각 주시죠. 중요합니다. 백인현 매니저, 이화진 과장 모두 다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매수 의견을 주셨어요. 이화진 과장님. 네. 사실 이 중국과 대만 간의 그 무언가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진다면
국내 수출, 특히 반도체 시장의 타격이 클 것이다라는 기사가 지난주에 좀 화제가 됐었거든요. 왜 그런 분석이 나왔을까요? 물론 이제 이번 대만 총통 선거 같은 경우가 예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친미 관련 이슈들이 뭐 투표권이 확률적으로 70~80%였는데 네. 이번 한 40~50% 정도 그만큼 영향이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시장은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 꾸준히 나올 수는 있고 이게 좀 단기적인 영향이 좀 제한적일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회가 빠진다라고 가늠을 했을 때 물론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오히려 중간에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지금 SK 하이닉스가 1월 한 25일쯤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과연 반도체 수요가 줄어든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판가가 올라오게 되면서 출하량이 좀 늘어났던 부분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재고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번 4분기 때부터 오히려 점유율 자체가 늘어났다는 측면 오히려 SK 하이닉스는 실제 굉장히 좀 잘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런 제조에 대한 실적을 좀 반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저는 SK 하이닉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만 선거, 삼성전자 잠정 실적에 대한 이런 노이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제가 다음 주나 뭐 이번 주 정도에는 이제 바닥을 찍고 좀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주 그러면 매수를 현재 종가로 매수해 볼까요? 네, 좀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서는 물론 이게 시장이 실적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줘야 어느 정도 시장을 하겠지만은 최근에 CES도 마찬가지였고 올해 시장에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뭐 온디바이스 AI나 아니면 CXL 관련된 HBM 관련 이슈들이 아마 삼성전자도 1월 한 30일쯤에 이제 관련된 컨콜을 하겠지만은 사실 실적의 우려보다는 올해 우리가 얼마만큼 증설할 건지의 여부가 시장에서는 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산의 원복을 언제부터 시작할 건지 여부가 향후 소재딸이나 장비주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1월 안으로 충분히 저는 이제 바닥을 찍는데 굳이 뭐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 오늘 뭐 사라고 한다면 전 오늘 종가에서도 좀 잡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할 때 오히려 나는 매수 버튼을 누르겠다라는 이화진 과장이고요. 백인현 매니저도 똑같은 의견 주셨는데 오늘 저희 마감 시간에는 처음 출연하는 거라서 백인현 매니저 보러 왔다고 많은 분들이 유튜브 채팅창에 글을 올려주고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실제 투자자분들도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 지금 반도체를 갖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어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조언하는지 또 오늘 매수 의견 주셨으니까 종목도 좀 선별해 주세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최근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을 바라보실 때는 업황이 일단 개선되고 있는지 여부 한번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대만 총통 선거 이슈를 같이 한번 엮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업황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3분기부터 스마트폰 판매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업황은 분명히 개선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AI 쪽 그리고 데이터 센터 쪽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반도체 이슈로 뭐 HBM 관련 종목들뿐만 아니라 여러 전반적인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생각보다 빨리 올라오고 있고 D램 낸드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업황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만 총통 선거도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대만 총통 선거 쪽에서는 결과에 따라서 긍정론과 부정론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기본적으로 긍정론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더라도 대만을 압박하게 되면 TSMC 쪽이 약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TSMC 고객사들이 대만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 밸류체인을 선호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논리고요. 반대로 중국이 대만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경우에는 미국이 중국을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쪽에 반도체를 많이 수출하고 있는 한국 같은 경우 오히려 역으로 이제 연쇄적으로 악재에 시달릴 수 있다라는 논리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친미 성향의 후보가 당선되면서 TSMC가 중국 영향권 밖으로 이제 벗어나게 됐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번 대만 총통 선거가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만 총통 선거뿐만 아니라 업황까지 같이 반도체 시장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지만 온디바이스 AI 쪽, 뭐 반도체 IP나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쪽은 상승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주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이쪽 관련 종목들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를 투자할 때도 기존에 너무 HBM 관련 종목으로 매달리지 마시고 반도체 IP나 팹리스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 쪽은 여전히 조정 시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많이 오르지 않은 반도체 전공정 소재단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대표적으로 동진 세미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많은 분들 걱정하셨을 텐데요. 시원하게 해석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특징지 보시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수상했어요. 엔터주들이 SM에 이어서 오늘은 또 JYP를 포함해서 많은 종목들이 내리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건지 두 분의 분석 한번 볼게요. 일단 이화진 과장님은 보유 의견, 백이현 매니저 매수 두 분 모두 다 크게 걱정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화진 과장님, 지난주에는 SM이 그렇게 급락을 하더니 오늘은 JYP도 많이 밀리고요. 하이브도 하락하고 있어요. 당시 저희가 이 지정학적 중동 리스크 때문에 혹시나 엔터주들이 타격을 받아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거예요? 라고 질문 드렸는데 오늘까지 놓고 봤을 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좀 단기적으로는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지난주 JYP를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물론 SM의 그런 앨범 판매량 뭐 관련 오류 이슈 그리고 JYP는 오늘 있지 초동 판매량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사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눈높이가 굉장히 좀 높아졌다를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뭐 항상 뭐 빌보드를 계속 진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게 다른 JYP는 오히려 YG나 이런 다른 엔터사들 대비해서 빠르게 지금 신인 아티스트를 계속 꾸준히 데뷔를 시키고 있고 기존에 있던 가수도 멀티레이블 통해서 계속 많은 앨범 발매를 올해 거의 2배 이상 지금 앨범 발매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고 콘서트도 예전만큼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엔터테인먼트는 2년 전에 대비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코로나 이제 이후에 이제 콘서트 매출이 빠르게 올라오게 되면서 YOY 기준으로 굉장히 큰 폭에 대한 상승 흐름을 작년에 보여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 작년에는 코로나 이후에 인해서 뭐 콘서트나 앨범 발매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올라왔었던 흐름이 나왔었는데 당연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훨씬 더 YOY 기준으로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이 좀 나아져야 좀 시장에서는 좀 투심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거는 신인 아티스트들이나 기존의 아티스트들이 컴백이나 데뷔가 빠르게 좀 나와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JYP 같은 경우는 아레나 돔투어나 올해 같은 경우는 북미 쪽 콘서트가 조금 다량의 콘서트에 대한 횟수가 굉장히 좀 많이 기대되는 만큼 적어도 작년보다는 조금 올해는 매출이나 영업액이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는 좀 부분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물론 지금은 조금 괜히 좀 단기적인 큰 하락이 나오긴 했었지만은 충분히 저는 상반기 때 이걸 돌릴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JYP 엔터 보유 계속 단기적인 보유, 중기 보유? 중기적인 보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이 JYP 엔터를 포함한 엔터주들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분 모두 다 오늘장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다. 보유 혹은 매수 의견이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바이오다인이 좀 핫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주가 보고 실망하신 분들 계셨을 겁니다. 로슈와 글로벌 시장 진출 이야기가 나오면서 장중에 빨간불을 켰는데 갑작스럽게 12% 넘게 급락했고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6.25%가량 내림세로 마감 준비하고 있거든요. 기회인지 두 분의 생각 보시죠. 두 분 모두 매수 의견입니다. 백이현 매니저. 사실 이렇게 로슈라고 우리가 딱 들으면 알만한 굵직한 제약바이오 회사 뭔가를 한다고 하면 호재로 받아들이고 많은 중소형 바이오주들이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오늘 바이오다인의 이 급락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바이오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네. 일단 지난주에 가장 바이오 큰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종료하게 되면서 일단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빅 이벤트가 사라졌다는 측면에서 약간 세론이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사실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CPI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미국 기준금리가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여전히 많긴 하지만 일단 5월 달로 한 두 달 정도 더 미뤄져서 기준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측면에서 최근 금리에 민감한 IT 쪽 반도체랑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오 다인도 같은 맥락으로 지금 오늘 매물이 나온 것 같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글로벌 빅
그 빅파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바이오 쪽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예를 들면 기술 이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M&A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빅파마 업체들이 바이오 쪽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바이오 경기가 이전과는 다르게 본격적으로 지난 2018년, 17년이나 18년처럼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에도 오늘 굵직한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정을 받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기회 때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차트를 놓고 보면요. 바이오다인이 거래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 그리고 지금 음봉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통상 거래량을 수반한 음봉의 경우에는 하락의 시그널이다라는 그런 그 말들이 있잖아요. 네. 그건 괜찮습니까? 그건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오른 상태에서 고점에서 피레침 음봉을 나타내는 경우가 보통 네. 고점 신호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량이 터졌던 이유는 일단 차익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기도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피레침 음봉이 아니라 아랫꼬리를 달면서 이제 땡긴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12.5%까지 급락했다가 한 절반 정도 땡기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현재 동시효과 한 마이너스 6.25%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저점에서 매집하는 세력이 더 물량을 실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종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다인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말자 종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두 분의 의견이 모두 다 매수로 일치가 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볼게요. 오늘 이처럼 하락하는 종목이 많은데 AI 그리고 로봇주들도 빠져요. 자이언트 스텝이 대표적이고요. 앞서 바이오다인이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재료 소멸로 봤다면 자이언트 스텝은 CS 재료 소멸로 봐야 되는지 두 분의 생각 어떻습니까? 여기도 매수 의견이에요. 오늘 시장은 좋지 않은데 두 분 좀 매수에 후한 거 아니십니까? 이화진 과장님, 오늘 자이언트 스텝의 낙폭이 좀 크고 VR 관련주들이 지난주와는 또 사뭇 다른데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아직까지는 자이언트 스텝은 물론 실적은 좀 관가하더라도 그만큼 비전 프로나 이제 향후에 이런 메타버스와 관련된 흐름에서는 충분히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저는 조정식 매수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 물론 기존에는 이제 영화나 이런 관련 VFX 관련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일회성으로 좀 수익이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창출이 사실 크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메타버스나 이런 가상 사업, 이제 AI 휴먼과 같은 이런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했고 이제 특히 북미 쪽인 법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나 이제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비전 프로로 인해 가지고 이 시장이 더 커질 것인가? 결국에는 이런 비전 프로에 대한 흥행성 여부에 따라서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뭐 맥스트나 이런 관련 메타버스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상승 흐름이 나올 건데 결국 실적은 아마 당장에 이제 큰 기여는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 결국 왜냐하면은 이게 수주 물량을 받고 이게 실제적으로 실적이 기여되는데 시간이 충분히 좀 걸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영화가 관련된 VF 사업은 어느 정도 좀 접었다 치더라도 향후에 이런 메타버스와 가상 AI 시간이 어느 정도 커진다라고 했을 때는 자이언트 스텝도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정시 매수입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빨간불 간신히 켜내고 있는데요. 정확한 종가 지금부터 한번 팔로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하락폭을 좀 줄이려고 노력하는 코스닥의 모습도 보여줬어요. 오늘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불거졌던 지정학적 리스크 추가적으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투자 심리를 좀 급격히 위축시켰고 그로 인해서 오늘은 매수보다 매도 버튼을 누른 투자자분들이 많았습니다. 코스닥 결국 1% 넘는 하락으로 859선에서 장을 마쳤고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약보합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의 특징주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동향 또 오늘장을 한 줄평으로 정리하면 어떤 시장이었는지 백인현 매니저 브리핑해 주실까요? 네, 지금 오늘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조정폭을 보였었는데 일단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서 1,400억 이상 순매도를 했고 오히려 기관은 1,49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잠정치를 한번 보게 되면 기관이 순매수한 이유는 최근에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쓸어 담았고요. 그리고 네이버랑 카카오 쪽으로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조정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대장주 위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오히려 조정시 여러분들에게 투자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 시간부로 JYP라든지 뭐 두산 테스나라든지 삼성 SDI 뭐 2차 전지 쪽이나 엔터주 쪽은 조금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일단 최근에 전기차 수요가 안 좋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비중이 조금 많이 크시다라면 이번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 조정 시 오히려 그쪽으로 포트를 조금 옮기는 전략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오늘 시장에서 셀트리온이나 제주반도체, 뭐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쪽으로 많이 매수를 했는데 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 팹리스 업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여전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조정은 받고 있지만 온디바이스 AI 쪽으로는 여전히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